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도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천하람 대표님 새해 그간 이제 한 해가 지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두 분과 동시에 3자 통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지난 금요일 집행이 무산됐고 오늘까지가 영장 집행 기간인데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일임했습니다. 이 공수처의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서 의원님? 근데 저는 당초 경찰이 공수처에다가 수사권을 넘겨야 했던 그 현실적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할 좀 방안이 필요하다. 그거는 다름 아닌 내란 특검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새로이 특검이 수사 권한, 수사 체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라 특검이 발족을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었던 누가 수사권이 있니 없니에 대한 시비는 다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거고 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수사 기관 간의 그 혼란과 혼선 문제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특검이 중심이 돼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역량을 총괄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직과 권한을 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인데요. 저는 야당이 이 특검법만이라도 좀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이나 설득 과정을 좀 거쳐서라도 이걸 어쨌든 특검법을 통과를 해야 이 난맥상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종합적인 방안으로 내란 특검법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천 대표님, 우선 일단 오늘 공수처의 발표, 이 법적으로 체포영장만 떼서 경찰에 일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은 기관이 기본적으로 영장의 집행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했던 것처럼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예. 거기에 따른 협조나 도움을 경찰로부터 받는 거는 적법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장 집행 전체를 경찰에게 일임해버리겠다? 이거는 저는 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경찰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호처가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항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면 영장 집행이 적법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권한 없는 집행기관이 와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경호처가 거기에 맞서 싸우더라도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수처가 예를 들면 집행에 있어서 경호처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밀어내는 것만 경찰의 도움을 받아도 되거든요. 예. 그러고 실제 영장을 들이밀고 집행하는 거는 공수처가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전체를 다 일임하고 위임하겠다라고 해서 법률적인 위험을 키우는지 저는 공수처의 이런 행태가 솔직히 잘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방금 서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내란 특검으로 좀 혼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제 재의결되고 공포가 되고 하기 전에도 수사는 잘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의 행태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실력도 없어 보여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차라리 경찰이 사건을 완전히 다 맞는 게 더 효율적이라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어차피 영장 신청은 공수처나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수처랑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사 전체를 경찰이 가져가더라도 이런 문제는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주도권은 공수처가 갖지만 신병 확보에 중요한 영장 집행만 경찰이 한다.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어려운 측면 좀 있습니다. 서 전 의원님, 공수처의 수사 역량 의지에 대한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공수처 조직과 인력이 너무 적지요. 예. 처음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두고 보니까 너무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정치지향적 수사를 많이 하는 문제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었던 건데 예. 국민의힘의 강력한 그 저항 때문에 그리고 검찰 조직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그 공수처를 굉장히 좀 규모를 축소해서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도 한 건데요. 예.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의식은 의지인 것 같아요. 의지, 예. 네, 지금 우리가 검찰을 못 믿어서 공수처를 만들었으면 공수처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려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의지가 강해 보이지 않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혼란 문제도 사실은 공수처가 많이 조금 움츠려들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역량에도 문제고 의지도 문제다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앞으로 공수처가 힘있게 수사를 계속 풀어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지 이번에 굉장히 처음에는 큰 의지를 갖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막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준 만큼 그 활동들 역량들 좀 표현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이번 집행 체포영장 과정에서는 완전히 굉장히 많이 국민들을 좀 실망시켜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사실상 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취지입니다. 이게 영장 집행만을 따로 떼서 다른 수사기관에게 맡긴다? 이게 우리 법 체계상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걸 그냥 위임을 받았다 해서 집행에 나갔을 때 위법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경찰에서 신중하게 잘 판단한 것이다. 적법한 어떤 수사,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준 거고요. 공수처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모두 공수처의 역할과 또 의지에 대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대통령 측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천 대표님? 또 이상한 소리 할 겁니다.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요? 네. 경찰은 수사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영장 집행 권한은 없다라는 이야기 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물론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핑계 대는 거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헛소리가 아닐 수 있는 저는 걱정이 됩니다. 헛소리가 아닐 수 있는 걱정이라 하면 진짜로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한다고 해도?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윤석열 측에 유리한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탄핵 그다음에 윤석열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 전 의원님께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굉장히 좀 반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지요. 아까 천하람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주장도 계속하는 마당에 지금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치고 들어올 것이어서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거나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계속 시비가 일 것이고 시비가 이는 만큼 그 공간이 생기는 만큼 그 국민들은 더 많이 분열될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일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체계와 필드를 빨리 갖추는 게 너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 지금 이제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기면, 그러니까 수사권을 차라리 통째로 넘기는 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집행권한만 일임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법 규정을 찾아봐도 조금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서 그 윤석열 측에서 저항할 수 있는 명분만 더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천 대표님, 대통령 관저 주변에 지금 더 삼엄해진 뭐 경호, 철조망부터 이런 뭐 차벽 같은 것들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만, 예. 지금은 헌법 질서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체계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이고 중요한 공직자이지만 법원에 적법하게 청구된 영장 또 적법하게 집행이 된다면 예. 이거를 막아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죄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최대한의 우리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다 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새로운 영장을 청구하고 그 뭐 기간 연장이 됐든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경호처장과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같이 청구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불법한 위헌적인 저항을 없애는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경호처가 저지에 나선다면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가능합니다. 사실 지난번 1차 집행에 그 무력으로 저항하고 저지에 나섰던 것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예. 이미 다 체포 구속이 가능하고 심지어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이미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좀 무력적인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몸싸움, 차벽, 진입금지 이런 행위 자체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천 대표님. 네. 우선 폭행 협박이 있다면, 몸싸움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몸싸움이 설령 없더라도 차벽을 세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 세우고 하면은 결국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들이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증도 이미 그 공수처나 경찰에서 바디캠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꽤 많이 해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의지만 있다면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 전 의원님, 이렇게 체포 시도가 계속 불발되어 오고 수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연되고 혼란을 빚고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이 가장 좀 크다고 보시나요, 지금? 윤석열이죠. 지금 뭐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고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당 법률들을 찾아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냥 마구잡이로 우기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보여준 행태도 공무집행 방해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행위들, 몸싸움하는 거, 그다음에 뭐 스크럼을 짜거나 차벽 진입 금지를 시키는 거, 이런 거 모두가 다 명백하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윤석열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여서 윤석열의 죄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경호처의 하이지 공무원들이 자꾸 범죄자가 될 가능성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지휘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또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윤석열한테 좀 호소하고 싶은 게 좀 비겁하게 그러지 마시라. 제발 다치면 자신이 직접 나와서 뭐 좀 다툴 게 있으면 다투고 따질 게 있으면 따져야지. 밑에 사람들 범죄자 만들어가면서 자꾸 뒤로 숨는 이런 행태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도
최근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으시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수사기관들의 수사 의지가 아직은 제대로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예.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는 그러한 그 넉넉함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예, 이렇게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거든요. 이거 오래 가면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저지르고 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차근차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좀 시간이 질질 끌어지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측에서 일정 정도 좀 실수가 드러나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들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틈을 타서 윤석열을 원래 지지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의 결집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면 정말로 국론의 극단적 분열과 혼란,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직무, 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도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속하게 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방금 보도 내용 관련해서 40%대 지지율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이거 개별 여론조사 수치를 살펴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항 설계나 또 물어보는 순서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 여론조사가 좀 튀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매주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는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곳에 숫자보다도 추세선을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세선을 보더라도 이게 40% 이렇게는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는 맞습니다. 그런데 서동영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서는 수사기관도 아주 깔끔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야당의 구성원, 뭐 저희 개혁신당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럴 것이고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명분을 줘서는 안 되지만 이게 어떤 수사기관, 헌법재판소만 설득한다는 자세가 아니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득하고 브리핑 해나가면서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해산 어떻게 보시나요? 전 대표님. 저는 오늘도 지금 4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가가지고 인간 방패가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예. 그렇죠. 법원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저항하면서 내란 혐의자를 지금 인간 방패를 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헌적인 정당이죠. 저는 그래서 이미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헌정당의 길로 많이 나아가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절차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자체는 정부만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거를 청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국민의힘 해산 논의는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천 대표님, 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저는 딱 듣고 왜지 싶었거든요. 이게 왜 빠진 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뇌란죄다라는 판단을 뺀다라는 겁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탄핵소추 사유의 100%가 계엄의 밤에 있었던 윤석열의 위헌적인 내란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내란 행위들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내란죄가 되느냐 아니느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일반 법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처벌을 할 거냐 내란죄에 해당하냐라는 부분은 빼고 개별적인 내란 행위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서 국회의 정당한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인들의 체포조를 보내고 이런 내란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서 윤석열을 파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느냐 이것을 판단해달라. 죄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요 헌법 위헌적 행위가 파면 사유인지를 살펴봐달라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국회에서 이걸 재의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전혀 없습니다. 반박 근거가 좀 확실해야 할 것 같은데. 네네, 확실한 것이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2017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위원장이었는데요. 그때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법률적인 평가를 어떤 죄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의결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이 저보다 더 명쾌하게 잘 설명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고 일반 법리에 따르더라도 문제가 없고 알겠습니다. 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다시 의결해 와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 한은 실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서 전 의원님, 국민의힘에 대한 해당 요구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탄핵 재표결해야 한다라는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요, 윤석열의 위헌 입법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는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에 대한 수사, 탄핵 절차 이걸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행태는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정당해산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정당해산 심판 제도라고 하는 거는 예. 비민주적인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예요. 그래서 다른 헌법적 절차로 충분하지 않을 때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인 정당의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제도인 건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는 비민주적 반민주적인 작태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저는 정당해산 심판까지는 그러한 비상한 조치까지는 필요치 않다. 이런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내란행위,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재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모든 범죄가 다 그렇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쭉 있고,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그 사실관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리적이고 법리적 평가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하는 지금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내란 행위라고 하는 일련의 행위,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요. 그 부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니 마느니에 대한 법률적 평가, 이 부분은 빼두겠다는 거예요. 이건 행사재판 절차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법률적 평가만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너무 억지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의힘이.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8일째입니다. 현재 사고 수습과 좀 대응 상황 어떻게 쭉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천 대표님. 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가족 대표께서도 예. 정말 많은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또 어느 정도 실신수습도 마무리되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국민들도 자꾸 지역 비하나 또 지역 공항 편회나 이런 거보다는 일부겠지만은 조금 우리가 사고 결과가 명확하게 조금 밝혀지고 차분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 의원님도 한 말씀 주시죠. 예, 사실 이제 국무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지 사실 걱정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사고 초기에는 약간 정부 합동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터득끊는 모습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좀 마무리가 돼서 사고 대응에 관해서는 이번에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자 가족 모임에서도 헌신해준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대응은 지금까지 좀 잘 해온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원인 규명에 대한 활동들을 좀 더
더 좀 해서 우리 국민들 누구도 또 우리 희생자들 누구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한 의미의 그 좀 원인 규명 활동을 더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30초 남았는데요. 서 의원님, 혹시 지방공항의 안전 문제 어떤 점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이제 지방공항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나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수도권 집중, 서울 가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지 않고 그래서 지방공항들이 대부분 적자에 휘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등한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무안공항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 지방공항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훨씬 더 커져서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나서서 총괄적인 진단 방안들을 좀 찾아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뭘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좀 공개하시고 국민들이 그대로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안전진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관심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어떤 점검이 추가로 또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부분들 여수공항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들은 제각 국토부에서 빨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동영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